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에이펙이었습니다. 젠슨왕도 와서 연설을 했죠. AI 동맹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피지컬 AI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깐부치킨 가서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랑 치맥을 먹어서 화제가 됐었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고 FOMC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배당주는 하락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주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보면요. 다우존스는 0.7% 올랐고 S&P 500도 동일하게 0.7%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9% 상승했는데 장기 채권은 1.3% 하락했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 한 주였고요. AI 강세가 지속되면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확연히 갈리는 모습이죠. 실적에 따라서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기업을 보면 신기하게도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몇 개의 기업을 살펴보면요. 우선 아마존이 3분기 매출이 좋게 나오자 이번 주 주가가 8.9% 급등이 나왔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아래 구글을 보면 역시나 AI 시장 확대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8.2% 상승이 나왔고요. 반대로 빅테크에서 유일하게 크게 조정받은 기업이 메타입니다. 아래 보면 12.2%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매출 성장은 좋았는데 EPS가 엉망이었습니다. 일회성 세금이라고 하지만 실적에 오점이 찍히자 매도세가 격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AI 강세장이 끝나면 다른 기업들도 메타처럼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빅테크 외에도 큰 상승을 보여준 기업을 보면 팔란티어, JP모건, 캐터필러, 1112 등이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겠습니다. 테마 ETF 바로 밑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섹터별 현황을 먼저 보면요. 이번 주에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는 정보기술이랑 산업재입니다. 둘 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반대로 하락한 섹터를 봤더니 리츠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반대의 그림이 그려졌죠. 배당주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가운데로 넘어와서 가치랑 성장을 보면요. 중형 가치주를 제외하고 모두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아래 배당 ETF 중에 SCHD를 보면요. 지난주 상승분을 반납해버렸죠. 0.9% 하락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성장 ETF는 4개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클라우드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혁신 ETF에서는 원전이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URA가 6% 상승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8.9% 남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AI발 전력기업을 소개드렸는데 다행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요. 왼쪽의 빅테크는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6개나 되는데요. 아쉽게도 하락한 기업은 마소랑 메타였습니다. 특히 메타는 크게 조정받아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18.6%까지 키워졌습니다. 메타는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겠고요. 오른쪽 고배당 종목을 보면요. 희배가 엇갈린 종목이 2개가 있습니다. 알트리아는 12% 하락이 발생됐고 UPS는 4% 상승이 나왔는데요. 알트리아는 배당책 AS 영상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저평가된 다른 기업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락폭이 좀 커진 한 주였죠. UPS는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UPS는 4년째 계단식 하락을 해오는 기업인데요. 200달러 넘었던 주가가 지금은 100달러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 수혜가 사라진 것과 아마존의 물량이 빠진 것입니다. 끝도 없이 하락할 것 같은 기업이 갭상승을 보여준 것은 이제 반전의 신호가 왔다는 이야기죠. 현재 배당률은 6.9%고요. 평균 배당률보다 한참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는데요. 특히 EPS 예상치가 1.3이었는데 1.7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대규모 구조조정과 네트워크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대치가 낮았던 덕분인지 좋은 결과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UPS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소개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배 물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을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회사인데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 육류 네트워크를 모두 갖춘 종합 운송 플랫폼입니다. 기업 고객의 비중이 큰 편이라서 B2B 물류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화 물류센터,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 등 비용 절감 전략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랑 전자상거래 성장 둔화로 인해서 화물량 감소 리스크가 있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물량과 효율화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넣고 보면요. S&P 500이 0.7% 상승했고 환율은 0.6% 빠졌습니다.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0.1% 상승하는 한 주였는데요. 주식이 오른 것 같은데 계좌가 미동이 없었던 건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 환율은 1,431원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제 환율은 1,400원대가 당연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0월이 마무리되고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에 어떤 자산이 성과가 좋았는지 보면요. 성장한 자산은 주식, 채권, 골드, 오일이었고요. 하락한 자산은 리츠와 코인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리츠는 마지막에 하락으로 반전이 된 거죠. 코인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4개월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순매수를 먼저 보면요. 빅테크 기업들이 꽤 많이 등장했죠. 메타, 엔비디아, 구글, 마소가 탑10에 들어왔습니다. 실적 발표되니까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혁신 기업을 보면요. 아이온큐, 리게틱 컴퓨팅, 오클로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랑 원전에 투자하는 모습이죠. 특히 아이온큐는 지난주에도 매수 1위였는데 여전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른쪽에 매도 종목을 보면요. 새롭게 등장한 ETF가 있는데요. ETHU입니다.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4개월째 힘이 없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강해져야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아이온큐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행히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고 쌍바닥을 그리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쌍바닥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잘 지지하면 새로운 채널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매수 종목에서는 지수 ETF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테마로 보면 AI, 전력 인프라, 반도체, 테크 탑10에 매수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AI로 시작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 매도 종목을 보면요. 공통된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죠? 바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모든 운용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미배당은 20년 이상 투자해야 꽃이 피우는 종목인데 아쉽고요. 저는 여전히 연금저축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꼭 성공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매수가 많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를 잠깐 보겠습니다.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투자 기업과 비중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10.8%고요. 그 다음은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슨입니다. 기업 투자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ETF에 투자하면 AI 강세장을 그대로 추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칩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시기가 온다고 믿는다면 지금 투자도 늦지 않은 겁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요. 현재 63%로 동결 37%보다 훨씬 높죠. 하지만 원래 97%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뒤집히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 장기 실업률을 보면 8월 기준으로 25.7%로 1년 만에 4.2%나 올랐습니다. 이는 올해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KPI를 갖고 있는 연준에게는 숙제 하나가 더 더해졌습니다. 12월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떤지 현재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요. 1월부터 4월까지 세 번 모두 동결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12월과 1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우세했었는데요. 1월이 동결로 바뀌었고 12월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배당주들이 힘없이 하락해 버렸는데요.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은 그 하락폭이 더욱 컸습니다. 이번 주 하락폭이 컸던 우량 배당주를 보면 알트리아가 가장 크게 빠졌죠. 12.8%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필립모리스, 스타벅스, 에브비, 리얼티인컴 순인데요. 담배 회사인 알트리아와 필립모리스가 가장 크게 조정받았죠. 알트리아는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판매량이 감소해서 주가가 빠졌고요. 필립모리스는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결국 둘 다 실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건데요. 담배 산업이 성장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 대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도 크게 적용이 됐습니다. 알트리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50 초반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6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 이상 상승했었던 건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50 중반으로 내려온 거죠. 그 하락이 하루 만에 발생된 거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7.4%로 다시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달콤한 수익은 반납했지만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당연한 듯합니다. 알트리아의 배당률 차트를 보면 주가랑 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죠. 저금리 때는 3%대로 내려갔었고 고금리 시기에는 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FOMC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아니라 신중론을 펼치자 다시 배당률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하락해버린 건데요. 이게 실적과 맞물려서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알트리아의 움직임은 기준금리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정리해보면 마소는 클라우드랑 기타 서비스가 40%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인도량이 증가했고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타는 세금 충당금 때문에 EPS가 망가져서 주가가 빠졌죠. 애플은 팀쿡이 열심히 영업한 덕분에 중국 매출이 4% 증가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구글은 클라우드 매출이 34%로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줬고 아마존도 20% 성장하면서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을 보면 강세장의 전형적인 초기 단계죠. 실적이 받쳐주는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매출과 EPS 성장성이 줄고 있는데 꿈을 파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요. 그때는 좀 조심해야겠죠. 주간 브리핑으로 매주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걸 알아두면 좋은데요.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역시 AI 투자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AI 투자 증가율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더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AI 투자금이 줄어들면 우리의 투자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희비가 엇갈린 두 기업을 보면 아마존과 메타가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메타의 수익을 아마존이 뺏어온 것 같죠? 그만큼 실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조금은 귀찮으시겠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을 꼭 가이던스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존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랫폼인데요. 2025년 가장 많은 방문자가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보면 아마존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 27억 건의 방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위 20개의 트래픽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존과 메타 중에서 지금 어느 기업이 더 좋을까요? 조정을 받고 있는 메타도 매력적이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아마존도 좋아 보입니다. 이럴 때는 ETF로 함께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스닥백도 있지만 빅테크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다면 MAGS ETF가 있습니다. 7개의 기업에 동일하게 14.3%씩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주가에 따라서 비중이 틀어지겠죠. 분기마다 리밸런싱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랑 구글의 비중이 높고요. 메타가 주가가 빠져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금요일에 나온 메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6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발행된 채권은 AI 모델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요.
주가가 하락해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저크버거입니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에 180조 원의 주문이 몰렸다고 하니까 AI 테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 세계 10대 위험을 시각화해서 보여준 인포그래픽을 가지고 왔는데요. 리스크는 다른 말로 투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 3개를 뽑아보면 5년간 꾸준히 선두를 지키고 있는 사이버 보안과 3년 전부터 나타난 AI랑 빅테크, 그리고 다시 등장한 거시 경제학이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인데요. 이튼, 화이자, 타겟, 비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면 3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랑 팔란티어가 있고요. 4일에는 AMD랑 화이자, 5일에는 노보노디스크, 6일에는 코노코필립스가 있습니다. 코노코필립스는 SCHED가 투자하는 기업들이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잃지 않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요즘인데요. 내 계좌는 안전한지, 자산 배분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